김문수 후보, 국민의힘이 불법적으로 내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나를 괴물로 삼았다. 그리고 불법 후보 교체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 조치를 즉각 착수하겠다라고 이제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괴물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괴물로 후보를 대체했다는 거죠? 저분은 이제 계속해서 유령 괴물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죠. 어쨌든 뭐 저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 김문수 후보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는 실제로 뭐 후보 등록을 강행하는 건데 그건 이제 불가능하죠. 그렇죠. 당 후보로서 이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시도는 해볼 수 있지만 그래서 오늘 선관위에 가서 등록을 시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 대표의 직인을 찍어야 되는 그건 직인이 정치적- 없으면 그건 정치적 행위인 거죠. 그렇죠. 일종의 이제 맞습니다. 뭔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항의 표시인 것이죠. 뭐 가서 지금 단식을 하겠습니까? 농성을 하겠습니까? 단식을 해봤자 하루짜리인데, 그렇죠? 후보 등록 그렇죠. 마감 끝나면 뭐. 네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법에 호소하는 거 아니에요? 법원에. 그렇죠. 근데 법원에 호소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럼 이미 지난번에 그 전당대회를 갖다가 이제 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잖아요. 그때 뭐 김문수 후보가 이미 20차례 이상, 18차례죠? 18차례 이상 후보단이라고 갖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당원들의 80% 이상 이 후보단이라고 하는 것을 지지하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법원이 이런 것은 뭐 하여간 정당의 재량권을 넘어서는 행위가 아니다. 자율적인 재량권을. 그래서 법원이 이제 김문수 손을 안 대줬잖아요. 그런 그렇죠. 거 보면 앞으로도 법원이 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법원이 낸 내용을 보면 완전 그런 거 아니에요? 정치 행위를 한 거 아니에요? 정치적 해석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법률적 해석만 하면 되잖아요. 뭐 네네. 80%가 무슨 당원이 지지를 했냐 안 했냐, 후보단이나 약속을 몇 번 했냐, 뭐 이런 건 정치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해석을 한 걸 보면 결국은 또 이번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또다시 그런 법원에 물어봐도 결과적으로는 국힘하고 한덕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자, 김문수 후보는 불법 정치 쿠데타, 밤사이 이 일을 그렇게 규정하고요. 법적 정치적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니까 불법 정치적 쿠데타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발의 강도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국민의힘은 후보 확정을 스스로 당내에서는 절차적으로는 하더라도 내용 속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근데 뭐 일단 내일 전국위원회 열고 전당원 투표하고 그래서 결정을 해갖고 후보 등록을 하고 그러면 아마 모레 정도에는 법원 판결이 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죠. 뭐 김문수 후보도 이제 그렇게 되면 시간 속에서 지워지겠죠. 지워지고 왜냐면 뭐 결국 법원이 한덕수하고 국민의힘 손을 들어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모레부터 선거운동이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되고 전국에 현수막 붙고 뭐 이제 그렇죠. 선거운동복 입고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래서 23일 동안 대장정이 시작되면 이제 김문수라는 이름도 잊혀지는 거죠. 뭐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이 굉장히 심하게 훼손이 됐습니다. 새벽 3시, 4시에 특정한 후보만을 대상으로 한 공고를 받고 법원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적 문제를 제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 사실은 저렇게 무리하게 일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제 국힘에서 그런 예를 갖다가 실제로 들고 실행한 적이 있어요. 이 재보궐선거가 자기들 결격 사유로 인해서 시행이 된 경우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런. 그리고 또 한두 번은 그거 갖다 정치개혁 차원에서 자기들이 해본 적이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번에 국힘이 사실은 완전히 국힘한테 몇 번 찬스가 있었어요. 12월 3일 쿠데타 일어났을 때 윤석열을 제명하는 거예요. 윤석열을. 그렇죠. 당원 명부에서 파고 제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탄핵에 앞장서고 이런 행동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 끝으로 이번에 후보를 안 냈다고 한다면 뭐 어차피 지는 선거인데 후보를 안 내면 야 국힘 저 사람들 다시 가능성 있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갖다가 사람들이 해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망가지고 너무 망가져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내란의 공범으로 이제 이 위치가 지어지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당내 선거 절차까지도 이렇게 된다면 이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덕수라고 하는 사람이 국힘에 이제 후보로 등록해서 선거운동을 뛴다고 쳐봐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의 공범이죠. 본인 자체가. 두 번째, 그렇죠. 내란의 공범인 정당에 의해서 내란 형식으로 선출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정당성, 정통성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흠결을 다 안고 과연 선거를 갖다 제대로 칠 수가 있겠느냐. 뭐 태극기 부대가 나와서 지진 하겠죠. 그렇지만 그 이상의 어떤 역동성 이런 건 뭐 전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창녕, 차증, 이재명, 홍준표 통화 입장 다르다고 증거하는데 그거 한번 실시간 속보 그러니까요. 그거는 어떻게 또 홍준표랑 통화를 했냐 해서 근데 대선은 그렇습니다. 23일간의 레이스인데 이제 그 사이에 TV 제일 큰 변수가 TV 토론이죠. TV 토론 아마 공식적으로 3번 정도 그렇죠. 하게 3번. 됐을 거예요. 3번. 예. 마이너 후보들은 마이너 후보들끼리 따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그 TV 토론을 하고 나면 지지율이 조금씩 변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3%씩 변하는데 도로 가요. 도로 수렴돼. 그러니까 1960년에 케네디가 닉슨하고 처음 TV 토론할 때만 해도 그 당시에 미국의 그 TV 수상기를 보유한 가구 수가 3% 정도 됐었는데 근데 그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한 2090년대 후반 2000년대 되면 미국에서 TV 토론에 결국은 영향력이 없다 는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후보들,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23일 동안 이미 다 마음이 정해져서 TV 토론 잘하면 사람들이 그쪽 지지자들이 야, 거 봐. 이재명 잘하잖아. 이재명 최고야. 대통령 가면 아마 이러고 다니는데 이제 한덕수가 못한다고 하면 한덕수 지지자들이 아마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여론조사에서 반응이 플러스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이렇게 2, 3 떨어져 이렇게 나와요. 근데 며칠 지나면 도로 또 수렴돼. 그게 뭐냐면 이 마음을 정했다는 거죠. 그렇죠. 미국에서도 제가 기억하는 게 존 케리와 부시 했을 때 3번의 토론에서 다 미국 뉴욕타임스랑 다 존 케리가 다 토론을 앞섰다. 점수를 줬는데 결론은 부시를 선택했고요. 힐러리하고 트럼프 할 때도 토론은 또 힐러리 잘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트럼프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좀 그런 양상입니다. 지난번에도 대선 토론 윤석열, 이재명 토론도 이재명 후보가 잘했다는 평가도 많았지만 결론은 윤석열이었죠. 그렇죠. 그때도 뭐 그 윤석열이 뭐 제대로 대답 못한 것도 많고 뭐 엉터리 같은 얘기도 많았잖아요. 아리백을 모른다고 했는데 당시 언론은 몰라도 된다라고 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추궁을 많이 했었지만 결국은 이제 후보는 모르는 사람이 더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사실 뭐 알리백을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한다면 그 정도는 알아야죠. 그렇죠. 알아야죠. 왜냐하면 세계사의 흐름 지금 우리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인류가 갖고 있는 숙제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의 어떤 결과물이잖아요. 근데 사실 알리백을 모르는 국민이 99%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향을 안 미친 뭐 그런 점에서 영향을 안 미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아까 마음이 정해져 있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TV 토론은 그런 거예요. 사람이 2가지만 신경 쓰면 돼요. 태도. 네. 말을 잘했다가 아니라 첫째, 야, 그 사람 태도 자세가 좋다. 정말 경청하더라. 겸손하더라. 상대방이 얘기할 때 비우는 모습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공격은 하되 굉장히 겸손하고 도덕적인 자세로 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네. 두 번째는 메시지 있잖아요. 저도 뭐 수없이 많은 대선을 치렀지만 메시지. 결국 한 문장 기억 남는 한 문장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 문장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신경 쓰면 되고 나머지야 뭐 지금 벌써 대선도 여러 번 치러보고 도지사 선거 쭉 해봤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뭐 큰 걱정은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한덕수 후보도 뭐 국정 전반에 대해서 국무총리다 보니까 대충 다 알고 있죠. 근데 문제는 그런 그 창가 방패에 대해서 사실 뭐 쉽진 않죠. 이제 국회의원 하루에 12명씩 상대해갖고 대정부 질문하면 하루에 한 12명 나오거든요. 그렇죠. 12명 상대를 해서 지금 몇 년을 해봤습니까? 한 8년 가까이 해봤으니까 8년인가요? 아니야 4, 5년 한 것 같은데 그럼 뭐예요? 뭐 1년에 하루에 1년에
한 국회의원 뭐 수십 명씩 상대해 봤으니까 그런 토론 뭐 기본은 할 거예요. 방언을 하겠지만 그러나 창의적인 지도자의 리더십 그리고 시대 정신을 제시하고 비전을 내놓는 것. 이번에 출마 선언 보더라도 새로운 비전이라든가 또는 뭐 남북관계 외교 문제 다 다른 거 전혀 내놓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통상 외교 전문가다 뭐 이런 얘기만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란 책임 뭐 이런 거 갖고 토론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제 한 파트가 정치 분야, 내란 종식 어떻게 할 거냐, 개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게 한 파트가 되겠죠. 경제 분야 토론, 그렇죠. 외교안보 분야 토론 이렇게 나눠질 텐데 정치 분야 토론할 때 이제 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자기는 내란 그 개헌 반대했다 뭐 이렇게 할 거고 개헌해서 국민 통합하자고 할 거고 수도 이전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 분야의 그 주요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정치 분야는 아마 그쪽에서는 얘기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개헌? 뭐 개헌은 나도 하겠다. 뭐 근데 이제 당신처럼 3년 하고 나갈 거면 지난번에 김홍국 박사 말씀하신 대로 5년을 해도 힘든데 3년을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문제가 될 거고. 경제 분야는 이제 주로 통상 분야니까 아마 자기가 포인트를 많이 쌓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고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교안보 분야 뭐 이렇게 나눠질 텐데 결국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시청률은 유튜브까지 이제 합쳐서 봐야겠죠. 그전 선거만 해도 유튜브가 그렇게 그 비중이 크진 않았어요. 그렇죠. 지난번 선거는 이제 종편이 같이 중계를 했죠. 아마 했을 겁니다. 같이 했습니다. 예. TV조선 뭐 채널A 다 그때 같이 했었죠. 예. 이번에 유튜브도 다 할 거라고요. 받아서 하겠죠. 뭐 네. 유튜브 송출 방식을 정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그렇죠. 받아서 하든지. 아마 김홍국 TV 시사버스가 아마 유튜브 시청률 1위가 나오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돼야 되고요. 근데 그때 이제 사실 이렇게 팩트 체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참 중요해요. 미국은 뭐 팩트 체크 바로 하잖아요. 바로 CNN이 바로 하면서 바로 옆에서 팩트 체크를 다 해주고. 그 전에 하는 뭐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2017년에 아니 뭐 무슨 연합 뭐 정부 거국내가 뭐 이런 거 하면 후보 매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딱 듣고서 저런 건 이해유도죄 위반이 아닌데 이해유도죄는 자기가 출마하면서 너 후보 포기해 너한테 구청장 잘해줄게 이런 게 이해유도죄지 누구를 갖다가 거국내각에 뭐 포함시키겠다 이런 건 전혀 이해유도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걸 모르지 하고 제가 이제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그런 그 뉴스버스에서 팩트 체크까지 해서 TV 토론 한편에서는 TV 토론 보고 한편에서는 이거 중계 보고 이러면 더 좋죠. 네. 계속해서 속보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집단을 보니 이익 노리면 넘어진다. 저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겠다. 또 책임자의 덕목은 통합이다.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아까 이 통화 내용 홍준표 후보와 관련해서는 속보만 나왔는데요. 입장이 다르다고 증오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후보 교체하는 데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자빠진다. 그러면 이기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홍준표는 제가 볼 때 정계 은퇴는 안 할 것 같아요. 저 떠드는 거 보면 특히 잘하시죠. 과거에 동대문에서 같이 예. 경쟁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안할 것 잘하죠. 같아요. 아마 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입장이 다른다고 증오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양쪽에 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힘 보니까 말이 안 된다 지금 저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도 이제 통합하는 후보 돼달라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